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최윤형 교수입니다. 저는 환경보건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나이 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지요.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2050년에 이르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비율이 약 40%까지 증가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이미 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산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죠. 즉, 우리가 전체 삶 가운데 노인으로서 사는 이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20, 30년의 긴 시간을 단지 수명만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장수를 했다라고 기뻐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즉,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란 말 그대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 이러한 만성질환들이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인지능력 저하, 운동기능 저하, 또 청력 저하, 시력 저하 같은 기능적인 퇴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여서 건강한 노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질환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질환의 위험인자, 즉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인성 질환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팩터는 무엇일까요? 자,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는 노인이 되는 것, 즉 나이 먹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이나 나이 먹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컨트롤 가능한 위험인자, 즉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경오염 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노출, 중금속 노출, 또 환경호르몬 노출과 같은 환경 노출이 대표적인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오염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요, 쉽게 말해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어요. 유해산소라고도 하는데요, 몸속에 생기는 일종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체적으로 방어기전이 있어서 활성산소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활성산소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몸 내부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이 활성산소가 초과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손상을 받고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오염 물질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초과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노화와 비슷한 기전을 통해서 그 노인성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질환을 일으키는 데에는 활성산소 외에도 다양한 기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물건들은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플라스틱 그릇, 또 반찬통,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 또 그리고 공부할 때 쓰는 노트북이나 프린터의 외장재들도 화학물질로 만들어졌고요.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농약류도 화학물질입니다. 또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환경 노출, 그리고 특히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환경 호르몬 계열의 환경 노출 물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위험 인자를 인지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노력할 때 수정하기 쉬운 리스크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환경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환경 호르몬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실제 호르몬은 아닌데 마치 실제 호르몬처럼 흉내내서 체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물질입니다. 자, 이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물질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스페놀 A. 아마 그 마트에서 비스프리 플라스틱 반찬통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비스페놀 A라는 것은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물건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물병, 생수통, 젖병과 같은 용기를 만드는 데 전반적으로 쓰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커피숍 가면은 받는 그 종이컵 있잖아요. 그 종이컵 내부에 그 종이컵이 흐물흐물해지지 말라고 이제 코팅되어 있는 내부 코팅제도 비스페놀 A고요. 영수증 감열제도 비스페놀 A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영수증 받으시면 영수증에 그 비스프리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비스페놀 A에 노출되게 되면요, 생식기계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비스페놀 A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프탈레이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프탈레이트는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자, 프탈레이트는요, 비스페놀 A처럼 식품 용기에도 많이 쓰이고, PVC 비닐 장판, 그 어린이들 그 유아 놀이매트 방바닥에 까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게 의료용 튜브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 링겔 맞으실 때 그 튜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전제품 외장을 만드는 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시는 샴푸, 로션, 섬유유연제 이런 생활화학 제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좀 향이 많이 나는 제품들에는 프탈레이트가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자, 이 프탈레이트는요, 생식독성, 간독성, 그리고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죠.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건강에 유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인자를 알았으니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러한 물건들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음식 용기를 고를 때는요,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용기를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받을 때는 코팅된 종이컵보다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텀블러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샴푸나 로션, 섬유유연제들을 고르실 때는 무향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화학물질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건강하게 나이 먹도록 노력해 봅시다.